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적 분석 네 번째 시간 재무제표의 세 번째 요소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흐름표는 우리가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익인데 요 이익의 우리가 건강성에 대해서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바로 이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이익을 내더라도 도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순이익은 뭐 증가하지만 그게 매출 채권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실제로 현금으로 이렇게 유입이 안 되면 기업이 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 안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살펴보겠고요. 다음으로 이상적인 기업의 현금 흐름표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무제표의 그 3요소 세 가지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재무상태표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였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이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지갑 안에 지금 이렇게 돈이 10,000원이 들어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유출이라고 보고요. 마이너스로 장부상에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50,000원이 이제 지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유입이겠죠? 그래서 장부상으로는 플러스로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를 일단 알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부상에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볼 텐데 일단은 그거예요. 그냥 우리 지갑 안에 돈이 나가면 우리가 마이너스로 표시되고 들어오면은 플러스가 표시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마이너스가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플러스는 무조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마이너스지만 좋은 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지만 이게 기업한테는 안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진행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자, 이 현금 흐름표랑 그 다음에 자판기 사업을 예시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판기 사업은 일단 자판기 음료수와 빵을 파는 게 주된 업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음료수를 팔아서 생긴 현금이면 요거는 이제 그 현금 흐름표상에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그 부분에 기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음료수를 팔아서 100만원의 이익이 생겼어요. 즉 현금이 유입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플러스 100만원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금을 납부했어요. 법인세를 260만원 납부를 한 거니까 현금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영업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영업으로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마이너스 26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자판기를 구입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판기는 우리가 왜 구입하냐면 투자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자판기 구입으로 700만원을 썼을 경우는 돈이 지금 들어온 건가요? 나간 건가요? 네, 나간 거죠. 그렇죠. 700만원을 주고 자판기를 구입한 거니까.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 700만원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마이너스 700만원 나갔으니까 안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죠. 기업이 분명히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확대한 만큼 이후에는 더 많은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현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마이너스 700만 원이다. 아, 이거 나쁜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자판기를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현금이 유입된 거죠. 그래서 플러스 200만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만원 생겼으니까 좋은 거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렇게 쓸모 없어서 자판기를 팔 수도 있지만 이 기업 자체가 계속 손실을 나서 돈이 필요해진 거예요. 근데 대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산을 파는 거예요. 자판기를 파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금이 유입됐다. 이거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자판기를 팔았으니까 그만큼 앞으로 자판기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건 또 나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살펴볼 텐데 이게 여기에서 또 어떤 과정으로 이게 현금이 유입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봤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다음으로 자, 세 번째 이제 현금 흐름표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빚을 갚거나 빚을 갚는 걸 우리 상환한다 그러죠. 아니면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런 거를 우리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자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했어요. 대출을 한 거니까 돈이 들어온 건가요? 나간 건가요? 네, 현금이 유입된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우리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플러스 500만 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익이 생겨서 대출금을 갚았어요. 500만 원을. 갚은 거니까 돈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현금이 유출된 거고요. 마이너스 500만 원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 그래서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 빚을 갚은 거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자가 더 적게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건 뭐 좋은 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 현금 흐름표의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적인 기업, 좋은 기업들은 현금 흐름의 요 부호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상적인 기업은 영업활동, 즉 자기가 하고 있는 본래 사업에서 현금이 유입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유출돼야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가 돼야겠죠. 유입돼야겠죠. 그래서 일단 돈을 벌고 있어야겠죠. 네, 현금이 유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활동에는 플러스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가 돼야 될까요? 네, 기업이 자기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이 좋을 테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을 넣어야 되니까 빠져나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장을 위한 투자로 현금 유출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마지막 재무활동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네, 돈을 번 걸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럼 돈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아니면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겠죠.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에 좀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기업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크기가 좀 작은 거는 이제 조금 더 작게 나간다 뜻이고요. 큰 거는 좀 많이 나간다.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게 좀 클 수도 있겠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면. 그래서 이게 뭐 마이너스가 크다 그래서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접 우리가 기업들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트로 가서 봐도 되는데 요즘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여기 종목 분석에서 살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재무 분석을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재무제표의 3요소.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 흐름표.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내려가 보면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있죠. 두 번째 거 어디 있나요? 네,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요게 지금 각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최근 거로 볼게요. 네, 2019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자, 영업활동 플러스죠. 네,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물론 작년 대비 많이 못 벌었네요. 그죠? 2019년도에는 현대차가 좀 안 좋았죠. 그 다음에 투자활동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재무활동은 플러스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빚을 외부로부터 끌어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네.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이상적인 기업이다 라고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뭐 이것도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2019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좀 낮은 거는 당시 때 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주가도 아무래도 좀 안 좋았겠죠? 2019년 한번 주가 볼까요? 어땠는지? 2019년도에 현대차 주가가 어땠을까요? 자, 주봉으로 볼까요? 2019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 때 뭐 10만 원대였네요. 그쵸?
월봉으로 볼까요? 2019년이면 자 요때인데 요때 주가 흐름이 과거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최근에 오른 거보다는 이렇게 좋진 않았죠. 그쵸? 네. 이때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볼까요? 이번에는 뭐 어디 볼까요?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의 현금 흐름표는 어떨까요? 종목 분석하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무 분석 가시고요. 네, 내려가서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어떤가요? 네이버 돈 잘 벌고 있네요. 그죠? 뭐 최근 3년 동안에서는 2019년이 좋네요. 플러스고 그 다음에 투자 활동 어떤가요? 마이너스. 자 무슨 소리냐면 네이버는 사업 확대를 위해서 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무 활동 네, 돈을 빌려오진 않네요. 돈을 빌려왔네요. 그쵸? 플러스니까. 돈을 조금 빌려왔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요렇게 되네요. 현대차랑 똑같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바른손을 한번 볼까요? 네. 예전에, 바른손 같은 경우 정치 테마주였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그냥 한번 다트에서 볼까요? 전자공시에서. 정기공시 누르시고 분기보고서로 볼게요. 자 6월 거 연결 재무제표로 갈게요. 쭉 내려보시면 현금 흐름표가 여기 있네요. 네, 이걸로 그냥 볼게요. 36이 최근이니까 요 최근 걸로 볼게요. 여기 작년 거거든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괄호예요. 괄호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쵸? 여기는 영업활동으로 네, 손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재무활동 볼게요. 재무활동 마이너스죠. 그쵸?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뭐 돈을 갚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투자활동 어디 있나요? 투자활동은 플러스네요. 그쵸? 그래서 요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1786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유동금융자산 감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뭐 단기 채권이나 이런 걸 좀 팔았나 봐요. 돈이 필요해서 좀 판 것 같아요. 여기 비유동 자산도 팔았어요. 비유동 자산이면 글쎄요, 뭐 어떤 설비 같은 거, 기계나 뭐 땅 같은 걸 팔았나? 뭐 지금 여기서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팔아서 네. 또 뭔가를 또 샀나 봐요. 또 유동금융자산 또 이거 뭐야? 마이너스네요. 네, 뭔가를 사서 돈이 나갔네요. 일단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여기는 투자 오히려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안 하고 있고 뭔가 현금을 마련하려고 자산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현금 흐름표에 요 세 가지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만 살펴봐도 이 부호만 봐도요 일단 위험한 기업을 피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얘가 마이너스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업들은 피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다트상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 이제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기업 유형들에 따라서 요 세 가지 우리가 현금 흐름표 요소가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초기 기업,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 활동이 부호가 어떨까요? 네, 마이너스가 돼요.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벤처 기업은 돈을 못 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카카오톡을 처음 만들었을 때 사실은 그 뭐라 그럴까요?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없어요. 네, 그냥 그 회원들은 늘어가지만 직원들한테 계속 월급 줘야 되고요. 손해 본다고요. 그쵸? 손해를 보고 또 투자는 계속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또 현금으로 또 빠져나가야 돼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을 계속 빌려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위험해 보이죠. 그쵸? 그래서 벤처 기업이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기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기의 기업, 피해자인 기업들은 자, 일단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예요. 여기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네,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네, 투자 활동에는 플러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이런 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이거 지금 빚을 더 끌어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하던 뭐 채권을 발행하던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오는 거죠. 이 지금 좀 손실나는 것들을 갚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위기의 기업은 또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요. 똑같이 일단 돈을 못 벌고 적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위에보다는 조금 난데 은행 빚을 갚는 거죠. 빌려온 돈들을 갚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자, 성장 기업은 어떨까요? 일단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투자하고 이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우량 기업, 성숙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뿔마마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제가 삼성전자 시간 관계에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 잘 벌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돈이 좀 나가고요. 근데 그 나가는 정도가 버는 거에 비해서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빚도 잘 갚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쇠퇴하는 기업. 이제 어떤 산업 중에서 좀 쇠락하는 산업이 있잖아요. 과거에 좀 이렇게 떴던 산업 중에서 그런 기업들은 일단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요.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 끝물인 기업들은 투자 안 하겠죠.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오히려 그런 자산들, 기계라든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팔아서 오히려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돈을 갚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는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동안 배웠던 재무제표의 세 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가 표가 많이 있는데 일단 저 왼쪽 볼게요. 자, 재무 상태표인데 요거는 이제 지난 연도의 재무 상태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번 연도의 재무 상태표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KTNG 거를 갖고 와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자, 이제 보시면 현금 흐름표가 있고요. 여기 밑에는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먼저 볼게요. 현금 흐름표. 자, 요 영투재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영업에서 플러스, 투자에서는 마이너스, 재무도 마이너스, 뿔마마. KTNG도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환율 변동으로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417. 무슨 뜻이냐면요. 전체적으로 현금이 감소했죠. 그래서 처음에 9329 이렇게 단위는 억 원이에요. 이게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감소해서 얼마가 됐냐면 8912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바뀌었다. 자산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 볼까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이 이렇게 됐고 비용이 요만큼 나가서 순이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배당을 이렇게 주고요.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 기타로 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요 남은 거를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만큼이 이익잉여금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우리가 전년도에 이익잉여금 여기에다가 요 값이 더해져서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돼요. 18346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우리가 재무제표의 요소들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산 총계를 볼까요? 101978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값이 여기서는 107524 이렇게 됐죠. 더 커졌죠. 그래서 장부가 제가 보시면 왼쪽보다 오른쪽 더 크게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가는 상태인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여기 입문자와 초급자를 위한 주식투자교실 김인중 씨의 이 책에서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PER, PBR, ROE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드디어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